저 한석준이 보고 싶을 땐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야! 오늘 스튜디오가 환한 게 막 진짜 5월의 느낌이 나네요. 너무 시원.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오는 옷을 또 세트네요. 그러네요. 흰색? 그러게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오늘 네. 뭔가 좀 아이돌 느낌인데 두 분. 좀 영해졌어요. 그죠? 영해 보이죠? 걸그룹과 아이돌. 신발까지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네요. 흰곰. 맞네요. 흰거. 네네네. 오늘 한번 두 분 한번 세트로 우리 음악 프로그램 느낌으로 한번 히스토리 야 해볼까요? 아, 좋다. 히스토리 야!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행사가 참 많은 달이에요. 네. 맞아요. 대학교들 축제도 많이 하고. 5월은 역시 또 어린이날. 아, AC는 좀 5월 컸지만. 그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에이시안 잘한다. 예. 잘 많이 자라고 자랐어. 있어. 예.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또 5월에는 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어버이날. 아. 나 실제 괴로움 다 4분의 3 박자.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게 이렇게 트로트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어버이날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어요. 네. 감동. 이렇게 되면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야. 스승의 촛불이 이거 촛불이 써야 되는데 이거 같아서. 근데 그거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는 정확히 뭡니까? 아마 조선시대에도 가정의 달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가족을 그리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고 추측해주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그 다음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간다? 저 정도면 국제 무역인데? 근데 지금 일본으로 가는 화살표는 점점점. 점점점이네. 혹시 이런 식의 표류한 거 혹시 들어본 거 없으신가요? 표류기? 표류기는 하멜이지. 역시 하멜 표류기예요? 맞습니다. 당시 미지의 섬으로 불리던 조선에 온 그대 하멜 그리고 박연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두 사람.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일본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조선에 표류하고 마는데요. 조선에 온 그대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땡 쇼핑몰에서 엄청 많이 그렇죠. 팔린다고 인기가 하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 상반신만 보면 선비네. 네. 야판 그리고 나가사키였는데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양파 하멜 일행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다. 이건 뭐 거의 죽어서나 나갈 수 있다. 어서 와, 조선은 처음이지. 하멜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준비한 조선에 온 그대 하멜의 이력서 한번 보시죠. 이름은 핸드릭 하멜, 나이는 23세. 30년생이구나. 당시에는 서양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하멜은 네덜란드 번영의 상징이 된 회사이기도 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출발해가지고 타이완을 경유해서 일본 나가사키로 항해할 계획이었는데 그가 조선에 머문 기간은 무려 13년. 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에 온 그대, 하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조선에 표류하게 된 건가요? 1653년 여름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인 스파르베르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한 폭풍우가 들이닥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하멜 일행은 제주도 해안에 상륙하고 맙니다. 이 그림이 바로 1668년 암스테르담에서 간행된 스테이터 판본에 실려있는 목판화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의 남판 스페르베르호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죠.
강한 태풍으로 인해 총 64명의 네덜란드 선원 중 단 36명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반만? 그들에게 남은 건 밀가루 한 포대, 고기 한 통, 약간의 베이컨, 그리고 스페인산 붉은 포도주가 전부였어요. 아이고, 아니 사실 낯선 땅에서 사실 먹을 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는 진짜 누구고 나는 또 여기 왜 있고 진짜 막막했겠네요. 네. 그런데 이때 인기척이 들리고 저 멀리서 세 명이 다가옵니다. 자, 한석준 씨가 당시 상황이 나온 하멜 표류기 읽어주세요. 그들은 중국식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말총으로 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적이나 본토에서 추방된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말총으로 된 모자가 뭐죠? 갓. 갓? 갓. 아. 갓이죠. 갓이 오리지널 갓은 말총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저기 지금 갓. 오 마이 갓. 갓이 오고 있습니다. 오마이 갓이라고요? 오 마이 갓.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갓이랑 발음이 똑같다는 거 되게 신기해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쵸? 네. 요새 아주 아마땡 쇼핑몰에서 엄청 많이 그렇죠. 팔린다고 인기가 하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 상반신만 보면 선비네. 그러니까요. 멋있는데 잘 어울린다. 오늘 의상이랑 좀 잘 어울리죠. 네. 이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좀 그래. 근데 신세대 멋있는데. 선비. 네. 오. 야, 근데 진짜 네덜란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본 게 저 모자 쓴 사람이면 되게 놀랍긴 했겠다. 네. 그럼 이분도 좀 놀랬을 것 같은데 외국인을 봤을 때. 당연히 신기하죠. 저 누구야? 도깨비야 했겠지 뭐. 머리 색깔도 이상하고 눈 색깔도 파랗는 뭐. 도깨비? 그렇게 봤겠지. 그러니까 아마도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풍습대로 그냥 갓을 썼을 뿐인데 하멜 일행이 보기에는 막 뭔가 저승사자나 외계인 본 것처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막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겠죠. 놀람도 잠시 하멜 일행은 표류 과정에서 며칠을 굶었고 그들에게 남은 건 고기뿐이었는데 이제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태주 씨가 지금 네. 갓을 썼으니까 조선인 역할을 해주시고요. 좋아요. 우리 한석준 씨랑 에이시아랑 우리 외국인 하멜 일행으로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재현해 볼까요? 오케이. 만약에 그때 방탄소년단이 있었다면 딴뜨드딴뜨르란 불타오르네. 파이어! 불이 필요하니까요. 파이어! 불 줘! 뜨뜨뜨뜨뜨뜨뜨뜨 파이어! 오에 이런 느낌. 뭐라고 하는 거지? 불! 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다가온 조선인 한 명에게 다가가 조선인을 위협한 뒤 필요했던 불을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무기를 든 조선 병사가 100명이 오더니 다음날 오전에는 무려 약 2,000여 명이 되는 병사들이 몰려옵니다. 30명 잡으려고. 그러니까 쪽수로는 좀 밀린다 생각해서 2,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0명이니까 100명으로는 안 될 안 수 될 있겠다. 거, 네. 도깨비라고 생각했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입장에서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서운 거죠. 모르면 무섭다니까. 네, 효종실록에 조선인들이 하멜 일행을 본 첫 느낌이 고스란히 나오는데요. 우리 한석준 씨 효종실록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코가 높고 머리가 노랗고 수염이 짧습니다. 구렛나룻을 깎고 콧수염만 남겨놓은 자도 있습니다. 우도시 길어 넓적다리까지 내려오고 아랫도리는 주름이 잡혀있고 치마처럼 보입니다. 조선인들도요, 하멜 일당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런 거니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2,000여 명이나 데려왔다는 조선인 병사들과 그리고 하멜 일행의 만남 어떻게 됐어요? 자, 2,000여 명을 데리고 온 지휘관은 하멜 일행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하멜 일행의 대답은 야판! 그리고 나가사키였는데요. 과연 하멜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 요거는 조금 네. 혀가 짧을 때 나오는 발음인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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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가야 된다. 양파 사러 가야 된다. 아, 근데 양파 먹으러 왜 나가사키에 가요? 아, 나가사키가 나가사키구나. 아, 나가사키 가야 된다. 나가사키. 그럼 야판은 뭘까요? 한석준 씨 혹시 독일어 안 배우셨나요? 안 매운데요.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거든요. J 발음이
야. 그렇죠. 재팬? 재팬인데 아, 그 일본이구나. PAN을 내가 봤을 때 판이고 맞습니다. 야판은 일본이란 뜻으로 독일어식으로 J가 야가 돼서 야판이 된 것이죠. 나가사키는 말 그대로 나가사키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 근데 그런데 그들끼리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알았어도 몰랐을 것 같은 게 조선은 일단 일본을 재팬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렇죠. 나가사키도 나가사키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자음을 그대로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들었겠지. 그렇죠.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후가 되자 조선인들이 밧줄을 하나씩 갖고 옵니다. 밧줄? 자, 여기서 퀴즈. 조선인들은 왜 갑자기 밧줄을 갖고 왔을까요? 묶으려고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친해지려고요. 아, 줄다리기? 아니 같이 몸에다가 밧줄을 다 이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밧줄로 꽁꽁 노래 부르면서 이제 친해지자. 대동단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30대 30 줄다리기 봅니다. 나머지 1970명은 응원단이지, 응원단. 응원단. 힘겨루기를 하자. 제주 앞바다에서. 네. 아니, 밧줄로 할 게 없지 않나? 근데 밧줄을 왜 갖고 왔지? 묶으려고요. 체포하려고? 네, 체포. 그냥 체포하려고? 다 한 번에 묶어버려가지고. 그렇겠죠. 30명은 다 한 번에. 자, 그들이 밧줄을 갖고 온 이유는 난파되고 난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이 포유물들을 주우려고 밧줄을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좀 친절했어요. 근데 다행이긴 하네요. 좀 무서웠어요. 예. 네, 하멜 일행은 조선인들에 이끌려 말을 타고 목관이라는 마을로 이동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주 목사 이원진을 만납니다. 그 시대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있었지. 조선시대에는 사또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또를. 네, 제주 사또인 거죠. 네, 제주 목사는 하멜 일행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요. 제주 목사 이원진은 하멜 일행의 존재를 재빨리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일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하멜은 제주 목사 이원진의 대접에 그리스도 뺨칠 정도로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그런가 보네. 어떻게 언어가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주 목사가 정말 잘해줬나 봐요. 네. 왠지 제주 목사 덕분에 일본에 더 빨리 갔을 것 같은데 13년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달 후 한양에서 하멜 일행을 도와줄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멜 일행은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는 파란 눈에 길고 빨간 수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주 목사가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요 라고 소개한 그는 누구일까요? 처음에 주제 소개할 때 하멜이랑 박연이라고 했잖아요. 박연. 근데 여기서 또 어디선가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네. 어떤 외국인이 조선에 왔다가 네. 이제 계속 살면서 그 사람한테 한국인 이름을 지어줬다는 어디서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박연동상인데요. 제주 목사가 조선인이라고 칭한 그는 바로 하멜보다 조선에 26년이나 먼저 온 그대 박연이었습니다. 박연은 하멜과 같은 네덜란드 출신이었어요. 신기하게. 원래 이름은 얀 얀스 벨테브레이입니다. 얀얀스 벨테브레이. 자기 이름 가운데 벨테브레이라는 성을 박으로 바꾼 거고요. 얀을 연으로 해서 박연으로 조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야, 이 사람도 신기했겠다. 20몇 년을 살았는데 네덜란드 사람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박연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박연은 1626년 무역을 위해 배를 타고 고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1627년 하멜처럼 이렇게 무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밀려가지고 조선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식수를 얻으려고 동료 2사람과 육지에 잠깐 내린 거예요. 그런데 조선인 관원한테 체포가 되고 만 거죠. 그걸 본 나머지 선원들은 이제 막 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박연은 일행 2명과 함께 조선에 남아있게 됩니다. 박연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나이 32세, 그리고 하멜을 만났을 때 나이가 58세였다고 합니다. 어휴 오래 계셨네. 근데 조선에 온 지
26년이면 거의 그냥 조선인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박연은 어떻게 지냈어요? 박연이 조선에 온 지 9년이 되던 해 1636년. 네. 무슨 일이 있었어? 병자호란? 홀. 공부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제가 왜 이걸 알고 있죠? 진짜 천재니까. 오, 한눈검을 봐, 한눈검을. 역시 시험 보는 네. 애들이 제일 똑똑해. 나는 그냥 임진왜란은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박연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군으로 전투에도 참가하는데요. 이때 함께 온 조선에 온 동료 2명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1648년 박연은 조선의 묵과에 응시해서 당당하게 급제한 뒤 정식 무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박연의 당시 나이 53세였습니다. 우와. 아니 사실 진짜 너무 대단한 게요. 진짜 조선인도 힘들다는 그 시험을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대단하네. 근데 그나저나 볼 수 있게 약간 양반 대우를 해주긴 했나 봐요. 아니면 아니면 잘 싸워가지고 그냥 저 인정을 해준 거든지.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뭐 써먹을 용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조선의 수도 한양도성을 지키는 군대,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와 같은 곳이죠.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훈련도감 표석인데요. 박연이 바로 이곳에서 조선의 귀한 외국인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임무까지 맡게 됩니다. 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연이 또 하나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박연의 활약이 담긴 윤행임의 석재구를 우리 한석준 씨가 읽어주세요. 박연은 병서에 능했고 홍위포 제작 기술을 전했는데 그 기술이 뛰어났다. 홍위포가 19세기 말에 서양 배들이 쳐들어왔을 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주무기였던 대포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 쓰던 포지. 바로 이겁니다. 이 1604년 명나라 군대가 네덜란드와 전쟁을 치를 때 중국인들은 네덜란드인들을 붉은 머리를 한 오랑캐다라고 일컬으면서 홍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사용하던 대포를 홍위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 홍이 그 홍이에요? 네, 붉은 머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가져와서 홍위포를 사용한 것이 처음인데 정식으로 들어온 건 인조 때였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표류한 박연이 훈련도감에 속해 조선군에게 홍위포의 제작법과 이런 조종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제작법까지. 그렇죠. 야, 근데 외국인이 진짜 이 대포 기술까지 전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뭘 해도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박연이 조선에 와서는 이제 나름 활약을 하면서 어쨌든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이 그렇죠.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하멜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조선조의 이 자료를 보면 윤행임의 책에 보면은요, 조선에서 동포를 만난 하멜과 박연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뭐 26년 만에 막 네덜란드인을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타지에서.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하멜은 박연에게 일본에 가려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조선에 오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막 네덜란드어로 말했겠죠? 근데 박연은 묵묵부답입니다. 설마 네덜란드어 까먹었어요? 까먹을 만하지 26년인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 나태주 씨가 박연, 우리 한색준 씨가 하멜 역할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C 쉽 야폰 쉽 나가사키 뭐요? C 오션 시?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응? 시라고 했잖아, 시! 망망대시 쉽 동두동두 쉽 어?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거 속 터져 죽겠네. 아이고 오마이갓이네 정말.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갓 이 말이요. 오마이갓 그거 얘기한 거 맞소. 오마이갓.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잊어버릴 수 있구나. 아마 사투리도 할지도 몰라. 26년이면 이미 조선인 돼서 막 사투리 하고 뭐 이제 완전 조선인 된 제주 거죠. 방언 쓰고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하멜은 박연만 믿고 있었을 텐데 박연이 통역도 못 해주고 어떻게 됐어요? 그치, 통역도 없어. 여러분, 그래도 박연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박연은 하멜과 지내면서 모국어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제 아주 옛날부터 했던 단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럴 자, 수 그렇게 박연이 이 모국어로 하멜에게 건네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과연 박연은 하멜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